네, 아유, 주말에 요번에 좀 하루 더 있어가지고 좀 길었는데, 오늘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그 진짜 대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고, 정청래 측에서 절대 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선거 관련된 규칙을 바꿔서 정청래가 지도록 판을 짠 다음에 그 판에서 지도록 하니까 이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청래 팀에서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제가 정청래면 올림픽 공원으로 바로 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진짜 좀 정청래가 좀 억울해요. 억울하게 졌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배경을 알라 그러면은 이재명의 현재 심리와 어떤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지율 하락 관련된 기사에 김어준이 한마디 때렸거든요. 자, 뭐라고 했느냐? 30%대를 찍고 회복한 대통령 없다. 그 말은 뭐냐?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이제는 나락으로 간다라는 사실상 협박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지위에 있는데 왜 김어준한테 협박당하느냐? 본인 재판 취소라는 목줄이 일단 잡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김어준 정청래를 위시한 정통도 아니죠. 민주당의 기존 계열의 민주당 세력과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계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의 숫자가 이번에 거의 똑같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의 똑같다는 건 뭐냐? 이재명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은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레임덕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부동산가 폭등시켜 주식시장도 엉망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자기 재판 없애려고 난리쳐 사법부 망쳐 그래서 거기다가 보안수사권 폐지시켜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호남만 챙겨 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지지율을 다 깎아먹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다 보니까 김어준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김어준 등판 문조 탈레요 다시 가동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 상황이에요. 네. 김어준이 30%대 찍으면은 너 끝장이야 라고 하는 거는 하야나 탄핵할 수 있다는 어떤 선언 같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이재명이 무서울 이유가 없죠. 댓글에 김어준을 응원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저희는 강 건너 불구경만 신나게 하면 됩니다. 뭐 응원할 필요까지는 없죠. 거기도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도 그 전당대 마지막쯤 되니까 정청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정청래도 민주당의 개딸들만 바라보고 보안수사권 폐지 등등 해서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코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쟤네들 구도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누굴 응원하든 응원하지 않든 둘이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오늘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전자권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 핵 잠수함도 속도를 내달라.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축소를 했어요. 지금 왜 이러냐? 지금 SNS 되게 핫한 그 영상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거예요. 브리핑을 하면서 야, 미국은 계속해서 주한미군도 파견하고 한국을 도와주고 있고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이재명이 노땡스라는 그냥 노땡큐 이거죠. 노땡큐 같은 그냥 됐어. 그냥 우리 안 할래. 무슨 예의를 갖추거나 적정한 이유를 달아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게 저는 영어를 직접 쓴 건지 아니면은
그 통역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상만 봐가지고요. 근데 되게 그 한미 정상 간에는 없었던 대화예요. 뭔가 한국과 미국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거절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절하더라도 상대 국가의 그 어떤 그 체면도 살려가면서 적절히 하거든요. 근데 노땡스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외교적인 그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한 결례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 좌파들 같았으면은 지금 우파 정부였으면은 외교 결례라고 생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럴 정도의 대형 사고예요. 근데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미국에서 이 한미 동맹의 상징인 그 한미 연합 훈련에 축소하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선수를 친 거예요. 왜냐면 한미 동맹을 자기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박살낸 거면은 지지율이 더 폭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막연한 애국심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전작권을 회수하면은 마치 뭐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거는 미국의 그동안 전략 자산을 거의 공짜로 사용하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그 사용의 명분으로 한미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면서 사실상 미국이 단독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 국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체처럼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확보히 할 수 있으면서 좋았던 건데 이거를 마치 자주국방인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 안보에 있어서 역대급으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전작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에서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전작권을 미국이 진다고 해서 미국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도 자기 미국 군인들을 여기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에 미국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가는 미국 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작권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제공하고 있던 전략 물자들 이제 니네가 다 사.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방비 증액 얘기를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무기를 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민노총이 얘기하는 반미 운동하고도 안 맞아. 미국 민노총에서는 미군 물러나라, 뭐 미군 기지 박살내자, 주한미군 미국으로 가버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국방비를 증액해서 무기를 사겠다는데 그 무기를 누구로부터 삽니까? 미국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장사꾼 기질이 크기 때문에 그래 미국 무기 사고 우리는 주둔 비용 아껴도 돼? 그래? 니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니네 책임이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는 나라에 미군을 파견하면 미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군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파견을 했어. 근데 그 파견한 나라에서 우리 국군은 국군대로 놀고 그 나라 군대하고도 훈련도 안 해. 그러면은 거기가 사지의 전쟁터가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국군을 거기 파견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주한미군 철수랑 연계되는 거고 북한이랑 중국이 너무너무 바라는 일이죠. 네, 중국도 너무너무 바래요. 주한미군이 여기 그 딱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동북아 안보 정세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상을 보고 트럼프가 왜 이재명한테 빡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o we were getting paid. We would have been getting paid a lot more, but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이게 제가 이거는 진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 안보 역사상 최악의 수를 뒀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나중에요. 이거 이재명 엄청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자주국방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화를 불러들인 거예요. 괜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밀하게 따져보고 실익을 다 따져보고 저쪽에 카드도 봐가면서 시간을 끌거나 만약에 도와주기 어려운 미션이었으면은 시간을 끌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줄이거나 그쪽에 체면을 세워줘가면서도 얼마든지 외교 실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노땡스가 뭡니까? 영어 못하는 거 뭐 자랑해요? 뭐 마이 와이프 아니면은 위아 패밀리 아니면은 노땡스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보 간의 문제이고 외교 천재는커녕 이거는 외교 천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위기를 왜 불러일으킵니까? 그렇잖아요.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뭔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 놓고 다 쇼였다는 게 원래는 정말 협상이 잘 됐으면 공동 발표를 했어야죠. 협상이 뭔가 문제가 되고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저 지금 발언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 대한민국 니네가 알아서 지켜. 지금 미국으로부터 정찰 자산에 대한 정보도 공유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잘 보시면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계속 미상의 불상의 잘 알 수 없는 비행체 발사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분석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찰 자산만으로는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뭐 어떤 기종인지 어떤 것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는 류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이 쇼는 안 통합니다. 저렇게 됐는데 핵 잠수함은 어떻게 건조를 해요? 핵 잠수함은요 미국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는 데다가 국제 핵 협정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승인 절차도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 모순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에는 협조 안 해서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 언론인들한테 이재명을 대놓고 까는 거잖아요. 아 그래? 니네 내가 모처럼 간단한 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노땡스라고 그냥 거절해?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도 니네 지킬 필요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데 대한민국 역사사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찬밥 취급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예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대놓고 디스하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외교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 천재? 저는 댓글에 통역사가 없나요? 무식이 용감하다라고 하셨는데 통역사를 통해서 했어도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30분 지났는데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속보부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나날이 발전하는 주진우 방송. 이제는 속보를 띄울 수 있는 우리 보좌진들이 원래는 다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들을 하시던 분들인데 저 잘못 만나서 갑자기 방송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제가 오늘 야 속보 있으면 속보 한번 띄워보자라고 했더니 또 꾸역꾸역 어떻게 또 공부를 했나 봐요. 이제는 저희도 방송국처럼 속보를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속보로 선관위 특검으로 이태한 임명됐다고 했는데
저는 이태한 임명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이 제가 결과 나오고 나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태한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로서도 낫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혁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좀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네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싸한 느낌?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담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 그 이후의 그 행태를 보면 꼭 민주당 정부만 깠다고 볼 수도 없는 데다가 또 지역이 또 전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북 분들도 다 수사 잘하시고 수사도 또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민주당과 인맥적으로 통할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저도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이태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색에서 조금 지역색 논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제가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방송인가 어디선가 저 성관이 변호를 했던 로펌 소속이다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문제 삼는 거를 봤는데 그거는 여러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로펌이 변호사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직접 변론을 하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왜냐면 로펌은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관이의 소송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성관이 소송을 한 번이라도 맡았던 로펌 출신들을 다 배제하면 어떤 변호사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제가 그때 2억 이태한을 다 검색하고 저 나름대로 검증했을 때는 특별히 성관이와 짬짬이가 될 위험성도 없고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연결되는 문제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임명되고 나서 민주당이 몰래 접촉하는 것만 우리가 잘 감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태한 특검 무조건 뭐 지켜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감시를 할 거예요. 혹시 민주당이란 내통 가능성 없는지,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지는 제가 냉철하게 감시도 하고 그런 부분도 공론화할 텐데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외부에 드러나서 검증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또 그 사람의 평을 들어봤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검보 임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비로소 특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는 순간 이게 그 라인업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건지 말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감시할 거고 이태한 특검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도 그 명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너무나 주목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의 행방을 가릴 수 있는 수사만큼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에 포렌식 전문가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렌식 전문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포렌식 전문가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인선을 하는 겁니다. 특검이 인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보를 어떻게 인선하는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수사하려는 건지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검보는 지금 어쨌든 이때까지 편향성이 없었던 특검보이고 예전에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위범 특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허위범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제가 초임 검사를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옆에 부장님이셨어.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그러니까 거의 말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존재감일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옆에 부에 있기 때문에 옆에 부에 간부니까 같이 자리도 하게 되고 하면은 저분은 참 진중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드루킹 특검을 맡을 때 이 나름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 가려고 좀 만만한 사람을 고른다고 고른 게 허위범이었어. 근데 허위범이 막상 맡고 나서 뭔가 연결선이 다 끊긴 느낌? 연결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수진 치고 드루킹 특검만 무조건 막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란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밝혀서 김경수도 결국은 구속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통성에 치명타를 입었죠. 댓글 조작한
해서 그 캠프에서 김경수가 캠프 핵심이었잖아요. 댓글을 조작해서 지금 해왔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에 완전히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좀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허위범 특검이 그냥 김경수만 친 게 아니라 김경수를 치는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의 비리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건을 요번에 전재수 사건 말아먹듯이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 둔 게 아니라 딱딱 사건 번호 매겨가지고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 중에 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보이던 송인배 비서관 사건이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인배 비서관 사건을 수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랑 각을 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 그만두게 된 데에는 허위범 특검 책임도 있어.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검사를 명예롭게 그만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했는데 어쨌든 나는 그때 특검이 유탄을 맞은 택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치는 사건을 끝까지 말아먹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하면서 김경수도 구속해. 그리고 또 드루킹도 안 봐줘. 그리고 김경수 수사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것도 안 말아먹고 딱딱 검찰에 넘겨서 또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려서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처벌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태한 특검이 허위범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제는 이재명이 철회 못하겠지? 내가 또 가르쳐주면은 또 철회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철회 못하죠.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속보가 떴기 때문에 이제 못 물러요. 근데 허위범 특검하고 좀 비슷한, 제 개인 평가는 좀 그래요. 이태한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말수가 적고,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스타일. 요번에 사건 나오면은 성관이 관련돼서 비리 나오면은 성관이도 뭐 확 파헤쳐 주시고, 또 이게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선거 부정은 이거를 진짜 자유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방향성을 확 틀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명감을 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저도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 성관이 관련돼서 새로운 거 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이상한 것들이 꽤 있어서 제가 판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저도 이거를 따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압박하고 협박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새는 다 녹음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대놓고 하기 힘들어졌다는 측면이 있고 민주당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서로 녹음해가지고 서로 터뜨리는 거에 이 좀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녹음될까봐 겁을 내. 그래서 대놓고 하기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 김현지다.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 교체 같은 전화를 김현지에 막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전화 했다가는 이 정부가 바로 막을 내리는 게이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야당 의원 내지 야당 대표에서 아름아름 하는 거 하고 자기들 편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설주한 변호사도 나름대로 민주당의 법률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설주한 변호사가 이거를 설마 얘기하랴 싶어서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일을 한 건데 이 이태한 변호사한테 했다가는 이태한 변호사가 딱딱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한 변호사가 뭘 듣는다고 해도 그 밑에 전달하기가 어려워. 밑에 사람들도 거기 파견 가는 검사 숫자도 제가 늘려놨거든요. 뭐 그 수사관도 그렇고. 제가 협상 과정에서 늘려놓은 이유가 검사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가면 검사들은 또 자기가 정치적인 성향을 안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같은 편이 아닌지 누가 민주당 편인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녹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 잘하고 그리고 그 성관이가 잘못하는 것들은 또 자료 긁어서 터뜨리고
사람들이 알아야 이 특검이 사건을 못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 넘겨버리고. 중진들이 왜 그 이재명과 골프를 치냐라는 댓글도, 예, 있는데, 이제는 골프 안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당원도 당원이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건 잘못했다라고 다 보세요. 왜냐면은 보니까 접촉한데 다 의도가 있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장단, 뭐 부의장단 할 때 여야가 같이 골프를 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나보고 치러 오라 그러면 난 절대 안 치겠지만, 네. 나는 치라 그러면 절대 안 치죠. 그리고 저는 골프 자체를 안 쳐요. 골프 자체를 변호사 때 잠깐 치다가 아예 끊었어요. 공직이랑 조금, 예, 저는 그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골프 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끊어버렸는데 끊다 보니까 잘 못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아예 안 칩니다. 근데 골프 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딱 이재명이 접촉한 사람들을 보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열려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이런 의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또 아마 이제 제안 오면은, 예, 이거는 가기 어렵죠. 예. 그리고 개헌 통과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우냐? 첫 번째, 개헌이라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개헌을 해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빼내서 개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헌은 국회의원 200석을 채워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국민투표에 과반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개헌이 돼버리면 이게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헌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어떤 형태의 개헌도 반대예요. 나 국민의힘이 200석 되고 나서 할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200석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개헌특위 위원장을 주진우가 하면 나 인정.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균형 잡히고 제대로 된 헌법, 저는 또 헌법 전문가고 또 깨알 자랑 서울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내가 알아도 민주당 의원 200명, 뭐 100 몇십 명보다 알면 내가 제일 잘 알지, 헌법은. 근데 나를 개헌특위 위원장하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200석이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요. 지금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있는 헌법이나 똑바로 지키세요. 있는 헌법이나. 내가 하다 보니까 열받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헌법을 또 개정하겠대. 있는 헌법에 누가 대법관 증언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지 맘대로. 대법관 22명을 한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막 사법부에서 판결한 거를 헌재에서 뒤집고 지재판 지가 없애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있는 헌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뭔 할 말이 있다고 지금 그거를 새로 개헌을 하겠대. 개헌한 헌법인데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개헌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헌법도 어기는 것들이 내가 하다 보니까 열받네. 이거 저것 좀 내려주세요. 댓글이 안 보여. 네. 그죠? 아,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시원하네. 내가 속 시원하면 여러분도 속 시원하시더라고. 아니, 있는 헌법이나 지키라고. 그 이상한 법 만들어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개헌특위 위원장 돼가지고 그때 가서 개헌 멋지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저 같은 소장파 의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회의원들 몇 명 빼내서 살짝 200석을 넘겨서 한다?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칼같이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탄핵입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자충수 두겠다는데 나는 그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개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40 몇 프로? 4점 몇 프로를 40 몇 프로로 부추기고 있다, 불리고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지율 40 몇 프로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4점 몇 프로 가지고 어떻게 개헌을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그거는 지금 민주당도 둘로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개헌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의 또 본격 사기 방송, 주진우 방송 또 50분 지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근데 이것도 속보로 띄우는 거야? 이 전당대회 이거 지금 할 말 엄청 많은데 오늘은 제가
원래 여러분들 저녁 드시러 가라고 6시까지만 하는데 6시 10분까지 좀 할게요. 미리 예고자 하겠습니다. 20분은 열심히 떠들어야 되니까.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빨리 넘어갈까. 아, 그 노땡스 하는 바람에 내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이 얘기가 완전히 새버렸네. 아, 오늘 딱 맞다. 그 송관이 특검 속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중간에 잠깐 작전 타임 해서 우리가 특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갑니다. 이게 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송영길은 춤을 추고 정청래 청래무릎. 네, 좀 짠합니다. 한번 보시죠. 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청년들의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오늘 나온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이게 아까 그 영상 보여드리느라고 그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송영길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송영길 춤이 왜 이렇게 후지냐. 최민희랑 누가 후진 춤을 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그걸 했는데 우리 저기 보좌진들이 제 마이크를 꺼놨어요. 이제는 소리 잘 들리죠? 죄송합니다. 아까 영상을 잘 들리게 하려고. 예. 영상 있는 중간에도 제 마이크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울린다고 해서 껐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잘 들리죠? 네. 아까 그거는 이게 제가 또 자비를 들여서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본격 내돈내산 방송. 그래서 이제는 끊길 일은 없는데 오늘은 좀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요. 저희가. 네. 근데 벌써 잘 들리네. 최민희 승을 많이 하네. 이상한 춤 대결에서는 최민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민희는 최고. 진짜 님짱. 인정. 이상한 춤의 대가. 근데 이거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선호투표제라는 엄청난 반칙을 한 거예요.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라는 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나왔으면 각자 해서 과반을 차지 못했으면 정청래랑 김민석이 결선투표를 했어야 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3등 했던 주자나 2등 했던 주자가 1등을 이겨먹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송영길이 출마를 했는데 송영길이 고집을 피우고 김민석으로 단일화를 안 해주니까 송영길이 3등 할 게 뻔하잖아요. 송영길하고 김민석은 같은 편, 정청래는 따로 편이잖아요. 2대1로 싸우는 건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더라도 송영길의 2순위 표를 서로 나눠 먹어서 억지로 과반을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엄청 기교적이죠. 원래 이렇게 선거제도가 복잡한 게 북한이나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북한, 러시아는 막 소수점 계산해가면서 이상하게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선거제도가 복잡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전선거제도 복잡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호투표제도 너무 복잡해. 근데 왜 복잡하게 했느냐? 2대1 싸움을 마음껏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김민석은 에헴 하면서 점잖은 말을 주로 하고 송영길은 막 정청래를 붕어 IQ다 막 이러면서 막 까! 응? 그러면 정청래는 김민석하고도 싸워야 되고 송영길하고도 싸워야 돼요. 1대2 싸움이야. 네. 그 1대2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청래가 엄청나게 불리한 건데 이거를 어제 최민희도 언급을 했어요. 내가 당선되긴 했지만 이거 진짜 불공정한 게임이다. 선거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왜 투표 제도를 갑자기 선거 직전에 맞춰? 이거는 반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청래는 싫어하지만 올공에 나올 만해. 이거는 진짜 반칙이야. 나 같으면은 내가 정청래에서 올공 나왔어, 지금. 오늘 정청래 마스크 쓰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인상 차이기 보이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같이 가서 좀 응원을 하게. 근데 이 선거제도 때문에 정청래 지지층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반칙이 맞아요. 투표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어딨어. 갑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친명계는 의원이 많고 당원은 정청래 편이 많으니까 의원 숫자를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해서 선거제도를 2대1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 역할 지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흉내내면 안 되겠다. 너무 밤티라서 이 송영길이 이상한 춤 이렇게 손 흔들면서 하는 춤 추고 그리고 김민석은 좋아하고 정청래는 시무룩한 게 이게 2대1 구도였다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죠? 조약돌님이 잔머리 싸움이라고 했는데 하여튼간 잔머리 싸움은 진짜 내 이재명한테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건 잔머리. 이번에 사실상 선거 개입이에요. 아니 지금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광주에 짓겠다는 것도 아직 부지도 없어. 부지에는 군부대가 있어. 그 군부대를 옮겨야 되고 아직 그 전기도 없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대. 근데 이거의 메시지를 호남으로 옮긴다는 메시지를 내내 발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시의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호남 반도체를 호남에다 짓겠다, 광주에다 넣겠다는 거를 지금 시기도 안 됐는데 이번 정부 내에서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정부에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당장 전당대회부터 이기고 봐야 되니까 가능한 것처럼 광주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광주 시민들을. 광주 시민들도 속은 겁니다, 여러분. 네.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올림픽 공원에 많이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댓글에 800조 고급 사기라고 했는데 이건 고급도 아니야. 저질 사기야. 800조 저질 사기.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전문 꾼처럼 저는 사기를 친 거라고 봐요. 뭐 어떻게 이재명 정부대 어떻게 할 건데요? 군부대 이사 가는 거는 뭐 그냥 이사 가나요? 내일 이삿짐 싸면은 가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물은 어떻게 할 건데? 올해도 가뭄이 들었는데 그 물은 어떻게 할 건데? 공장을 그때까지 짓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거를 거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직권남용 감옥 가요. 이래 감옥 가나 저래 감옥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건지 자기가 김민석이 안 되면은 자기 재판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자기가 유도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스스로. 검사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직권남용 자백입니다. 기업의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왜 기업의 공장 부지를 권유하죠? 이 정부나 권력자의 권유는 압박이고 협박입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은 박살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승복을 못하지. 그 자리에서는 그냥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 집에 가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나 몸에서 살이 나오는 줄 알았다. 이때까지 내가 당대표라서 할 말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할 말 딱딱 하겠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정청래 주진우 콜라보도 한 번씩 정청래 한 방 때리고 내가 한 방 때리고 뭐 같이 힘을 합쳐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각자 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 이게 지금 보니까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할 말 하고 살겠다. 이러면서 탈당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정청래가 삐질만 해요. 그리고 이 김어준도 가세를 했는데 처음에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다가 지금 이 광주에 반도체 공장 보내겠다라고 하지 이게 엄청나게 불리할 줄 알고 살짝 발을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가 되게 묘하게 나왔어요. 정청래가 지긴 했지만 되게 선전을 했어.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하는 친청 세력이 당원들은 꽤 많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왜? 최고위원 중에 이성윤이 들어가느냐 김용이 들어가느냐가 되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김용이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결국은 친청계가 최고위원이 3명이 들어가고 친명계가 2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할 때 그러면은 이재명 편들다가는 당원들이 반대표 던져가지고 탈락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한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만으로는 이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구도가 된 거예요. 이거를 김어준이 이런 건 또 귀신 같잖아요. 딱 정확하게 직격을 한 거야. 이번 판은 나는 정청래가 완패할 줄 알고 발을 뺐는데 판정승 비슷하거나 아니면 최소 박빙이었다. 이제는 다시 정청래한테 올라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바로 김민석이 됐으면 원래는 이게 원사이드에게 김민석이 이기고 이재명 판이 깔아진 거면 김어준이 더 어떻게 보면 꼬리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꼬리 내리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척 하더니 더 빳빳하게 들었어. 니네 잘해. 김용 떨어졌지? 이성윤 됐지? 이성윤이 이번에 된 과정도 되게 웃긴 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성윤이 1등이 나왔어. 이성윤 자체가 뭐 본인이 뭐 의정생활을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말을 잘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정청래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봐도 억울하게 김민석, 이재명한테 당한 거야. 자기들이 봤을 때. 당연히 당원들은 정청래를 더 미는데 반도체 광주에다 짓겠다고 하지. 그리고 선호투표제 도입되니까 당장 정청래 쪽에 줄을 서려던 사람도 선호투표제는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한테 유리하니까 웬만하면 김민석이 이기겠다 싶으니까 정청래로 올 사람도 김민석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정청래는 어차피 이기기 힘들고 이성윤으로 결집해서 신천계 우리 그 세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김민석에 대한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그리고 김민석이 민주당을 버린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이재명이 정통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권 카르텔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재명을 용병처럼 생각했는데 본인이 주인처럼 굴면서 기존에 있는 민주당 세력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열을 받은 거죠. 나 이게 왜 국민의힘인데 이렇게 민주당 상황을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이게 왜 싸우면은 자꾸 싸우다 보면 적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민주당이랑 하도 싸우고 어떤 때는 이성윤이 나를 때렸다가 어떤 때는 또 이 친명계가 나를 때려. 어떤 거는 또 친명계가 나를 때렸다고 친청계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얘네들 뭐 하는 거지? 라고 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민주당 구도에 눈을 뜬 거예요. 이거 민주당 얘기하니까 좀 재밌네, 이거. 이거 지금 그래서 김어준이 다시 정청래 소위 말하는 어부바죠, 어부바. 정청래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이거는 일반 민주당의 어떤 그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정청래 어제 이제 정청래 지지자들이 어떤 내용의 댓글과 막 이런 글들을 남겼냐면은 정청래 지지자들은 김민석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가 뜨면 아예 그냥 차라리 국민의힘을 또 밀어줘 버리자. 네. 그래서 김민석을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민석 지지자는 이럴 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어나면 정청래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자. 그러면은 정청래가 책임질 거 아니냐. 여러분 꿈 깨십시오. 일단 보궐이 안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보궐이 일어나도 지금 부동산 이렇게 망쳐놓고 민주당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네. 어차피 본인들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진다는 걸 아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열상이 좀 심각하고 우리 최민희 최고위원 영상은 제가 안 틀어줄 수가 없네요. 요거까지만 틀고 좀 끝낼게요. 한번 최민희 영상 보시죠. 여러분 눈 조심하세요. 저에게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주십시오. 대통령 됐나봐. 김종수한 테 내각을 줄여버리는 국민석이 어제 그랬다. 조병훈 위원장님, 저 광우병 안 걸렸습니다. CCTV 확인됐습니다. 이게 저 장면이 왜 이렇게 웃기지? 저 광우병 안 걸렸습니다가 왜 이렇게 웃기죠? 뭔가 되게 아니 누가 광우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광우병 안 걸렸다라고 하니까 되게 역설적인 장면이네요. 굉장히 웃깁니다. 제가 거기까지 역설적인 장면이라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그 뒤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친명계가 3명 들어갔는데도 박선원이 너무 싫은 거야. 박선원은 친명계거든요. 근데 보통 전당대회 하면 아무리 적이더라도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자기 끝에 섰는데 한 손만 들고 있어. 근데 자기 영상을 보시면 박선원 혼자서 손은 못 잡고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주춤주춤. 근데 안 잡아줘. 여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박선원 본인이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웃기더라고. 이게 한 번만 더 틀게요. 보이죠? 박선원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게 되게 앞으로의 이 민주당의 구도이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수준입니다. 일단 그 기사만 한두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전당대회가 끝났지만은 이제부터 개파 간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팀 정청래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뭔가 좀 최민희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기사 비슷하게 제가 봤을 땐 친명계의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하나 나니까 최민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정청래가 나눠준 표를 받고 된 사람이다. 나는 정청래 팀이다. 나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나를 지지했던 정청래 지지자들이요. 나 왔다 갔다 안 해. 라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왔다 갔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 김민석 측이나 이런 친명계 입장에서는 팀 정청래가 뭐냐, 우리 다 힘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밥 먹자 뭐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발끈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싸한 거예요, 싸한 거. 그리고 그만큼 팀 정청래의 위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현일이나 조계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최민희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 왜 정청래 대변인 노릇을 하냐 이렇게까지 지금 벌써부터 사파 싸움이 시작된 거죠. 로즈마리 님이 최민희 의리 있다라고 했는데 의리라기보다도 본인도 갑자기 친명계로 하면은 본인도 공천 못 받죠. 다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양쪽에 다 미움받지 뭐 본인이 글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호남에서 대패한 거는 유시민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시민 매기려고 하는 건데 저는 유시민의 독설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긴 쪽이 진 쪽을 조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박원석이 저거는 좀 이상하게 얘기한 거라고 봐요.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스 안에서 노래를 선곡해서 춤까지 추면서 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년을 향한 조롱 아닙니까? 펫버스 논란이 언제 있었다고 본인들은 좌파들은 뭐 있는 것만 조금만 뭐 있어도 이게 뭐에 저기 뭐야 5.18에 대한 모독이니 뭐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스 안에서를 선곡했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펫버스 관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조롱까지 한다? 저는 나중에 이거 지금 청년 지지율이 거의 바닥인데 2030 저는 청년 지지율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없을 거. 저번에 제가 보다가 조국혁신당이 20대 지지율이 0%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이때까지 입시 비리 등등 해가지고 늘 청년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누가 지지하겠어요. 나는 이재명도 결국은 20대 그 청년 지지층이 지지율이 0에 수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버스 안에서를 선곡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딱 맞췄는데 6시 11분입니다. 구독, 좋아요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최대 여러분들 좌파한테 이 방송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희 민주당원의 전당대회 해설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이 구도를 알고 보시면 또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더 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제가 입테마법 그 요번에 올림픽 공원에 가서 서명을 받았거든요. 하루에 정말 감사하게도 4,000분이 넘게 서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7만 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이없게도 올림픽 공원에 1,800명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그 가짜 뉴스로 소송 붙으면은 제가 자료 낼 거예요. 제가 서명받은 것만 4,000명 가까이가 넘는데 그날도 저희 보좌진들이 막 해서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200명 가까이 가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좌진들이 나와서 이게 한 10 몇 명 정도 되니까 10 몇 명이 받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4,000분 넘게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입테마법 저희가 해체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김민석이 하려는 게 뭐겠어요? 이재명 재판 취소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표를 준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됨으로써 이재명 재판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지켜보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그냥 짓밟고 넘어가서 억지로 재판 취소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셔야 되고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재판 취소하는 거를 국민들이 직접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고 좌파도 개몽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도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취소하는 정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이슈 해설이 그 정치인 중에서는 탑3가 됐대요. 예. 내 위에 정청래랑 누가 있지? 김병주. 그 김병주보다 제가 이거는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네. 김병주보다 못하다는 거 좀 자존심 상한다 정말로. 그리고 제 바로 위에 박선원이 있었는데 박선원은 제가 제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를 따라잡는 그날까지 그냥 현역 정치인 중에는 탑3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뭐 제가 탑3, 탑1 된다고 뭐 누가 상 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좌파를 계몽할 수 있으니까 또 우파들끼리 또 뭉치는 또 우리가 플랫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구독하고 좀 봐주세요. 우리가 김병주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방송 재밌었고요. 내가 재밌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댓글 보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저녁 되십시오. 내가 셀프 칭찬을 너무 했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